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연구소 소속인 손동기라고 합니다. 저는 전공은 공공문화정책과 예술정책이고요. 전공은 사회학에 속하고 있고 파리 5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정책이나 예술정책 쪽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예술가라고 규정하기가 굉장히 모호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가의 삶 생각하면 가난하다, 어렵다,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현재 산업사회나 지금 후기 산업사회에 들어와서의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중세 우리가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나 이런 대작가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메디치가나 아니면 프랑스와 1세 프랑스 국왕에게 귀속돼 있었던 것처럼 그때도 예술가들은 어떤 막강한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었을 만큼 사실 경제적 취약성은 오늘 어제 일들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술가의 삶들은 어렵고 불안정하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들의 활동은 정기적인 임금 노동자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활동이 아니라 굉장히 비정기적인 활동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수익도 들쭉날쭉하다.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술가의 삶은 어렵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 어떻게 보면 급속하게 논의가 됐던 거는 최고원 작가가 죽으면서 예술인의 삶에 대한 논의가 사회에서 일어났고 그런 논리들이 국회에 전해지면서 국회의원들이 복지라는 거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라는 사회적 공감을 반영해서 법을 만들었고 2012년부터 아마 시행됐습니다. 복지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되기에는 아직까지 성숙한 단계는 아니고요. 긴급하게 법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시행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복지라 그러면 흔히 4대 보험이 다 되어야 되거든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나 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것들이 다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예술인 복지는 그러한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긴급 지원이라든지 이런 몇몇 지원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술인 복지 같은 것들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상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예술인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예술계의 전반적인 요청이기도 하죠. 그렇게 늘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 예술인 고용복지나 아니면 예술인 복지재단 관련해서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1년에 소요되고 있는데 어떠한 직업군에게 특별히 그렇게 예산을 할당하는 것도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고 또 그중에 700억가량이 중앙정부 예산입니다. 그러면 세금으로 그것들을 예술가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건데 다른 직업군과 비교해서는 예술가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활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15만 명 정도 되는 대상자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냐라는 것들이 지금의 논의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공공문화정책을 연구를 하거나 이런 관련해서 이제 사례를 소개를 할 때 프랑스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기존에는 프랑스가 그렇게 이야기가 안 됐는데요?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프랑스는 잘 돼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예술가라면 그게 프랑스에 살던 영국에 살던 스웨덴에 살던 어디에 살던 다 어렵습니다. 예술가가 사실 부유한 거는 정말로 성공한 소위 1%도 안 되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부자인 거지 대부분의 예술가는 그게 프랑스에 살던 아니면 한국에 살던 다 어려운 거는 매한가지인데 프랑스의 사회복지 제도가 워낙 두껍게 적용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예술가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일 뿐이지 사실 프랑스의 예술가들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많이 소개되는 게 앵테르미땅이라는 제도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앵테르미땅은 모든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연 예술을 하는 일부 예술가 계층에 대한 지원인 거고 이거는 지원도 아니고 사실은 실업급여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군보다 고용 형태가 짧고 비규칙적이다 보니까 그들의 노동의 특성을 반영해서 고용 계약을 그나마 많이 쓰는 직군인 이런 공연 예술계의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만들어낸 제도고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실업급여를 내면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실업급여를 낼 때도 보면 그 고용주가 8%를 내고 예술가가 4.2% 정도를 냅니다. 그러니까 고용주도 고용을 했을 때 사회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잘 안 되려고도 하고 그래서 고용을 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도 논의되가 있고 또 하나는 그쪽에만 특혜를 준다고 해서 사실 앵테르미땅 제도도 지금도 프랑스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조차도 안 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인들에게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것들의 때문에 한국에 많이 소개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즉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자기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처럼 그냥 나는 예술가예요 라고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예술가의 지위나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과거 70년대, 80년대의 예술가로서 프랑스에 가셔서 파리시에서 하는 예술가 주거 정책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아마 한국에 소개를 하면서 프랑스는 예술가에게 집도 주고 스튜디오도 줍니다. 아틀리에를 줍니다. 이런 제도를 하면서 프랑스 예술가들이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아요 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정말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인 거고 그 자격을 통과하기도 어렵지만 사실 통과하고도 그게 10년 뒤에 내가 받을지 20년 뒤에 받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그걸 받으면 영구임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5년, 10년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 아틀리에는 당신의 작업 공간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게 대물림 될 정도로 굉장히 영구임대로 형태로 주기 때문에 한 예술가가 그 혜택을 받으면 사실 다른 예술가가 혜택을 못 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그런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과연 동의를 할까?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운영할 때는 우리가 예술가에게 집도 주고 동시에 작업 공간도 줍니다 라고 이렇게 좋은 제도로 소개했는데 그 제도에 숨어있는 맥락처럼 한 번 주면 그 예술가는 평생 동안 그 공간을 점유하게 됩니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그거를 동의를 할까요? 세금 신고라든지 소득 신고라든지 사회보험료 납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무화한다면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과연 동의를 할까라는 거를 보면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차이점들이 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에서는 기금을 늘리거나 대상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들은 예술의 가치나 예술가의 활동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캠페인 그리고 예술가들이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에 대한 이런 자문이라든지 법률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법률 지원 같은 것들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의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더 많은 예술인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회적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는다면 더 큰 확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술가들은 좀 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업에 대한 사회적 참여라든지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예술인 복지자들은 그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